네, 반갑습니다. 노량진 경찰학원 원장 김동준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경찰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이 뭘 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찰 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냥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찰 그러면 전부 다 마동석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 범인들 잡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막 힘든 일 하고 막 이런 걸 막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형사계 쪽이어서 주로 이제 무도 특채, 그러니까 국가대표나 이런 데서 나가셔서 무도로 뭐 금메달 따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무라 그래서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교통 쪽에 가서 교통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능범죄에 가서 그 어떤 지능범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육학이나 심리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성 청소년계 쪽에 있는 학교 전담 경찰요원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에 가서 경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경찰에 대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하면 상당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려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뭐 경영과를 가야 되는지 또는 뭐 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한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경찰을 많이 뽑느냐 안 뽑느냐를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한 8,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경찰은 1.3배수, 1.5배수에서 많게는 2배수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1.5배수를 더 뽑게 되고 1.5배수를 뽑게 되면 대충 한 12,000명 이상을 이제 필기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산점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등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그래도 체력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력은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 뭐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100m, 그 다음에 1000m. 근데 좌우 악력이 있어요. 근데 악력 같은 경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악력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평상시에 이제 악력 훈련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악력기 가지고 하거나 뭐 이렇게 추말기라든가 철봉을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악력을 좀 키워 나가는 것이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육적인 발달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력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필기인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공통 과목인 영어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이라고 하는 형법, 형소법, 이제 경찰학이 있게 되고요. 근데 비법 과목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제일 빨리 된 친구는 사실 2달 만에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다녔던 친구인데 이름은 뭐 지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강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7월 달에서 9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됐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한국사 점수가 이제 90, 85를 맞았고 나머지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50점대, 60점대를 맞은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합격한 이유는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누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원점수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은 이제 7개 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그 3과목 선택한 것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참고로 뭐 나는 국어를 봤는데 국어 본 애들은 다 100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찰학을 한 친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 해에 내가 경찰학을 한 나는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조정 점수를 하는 걸 계산합니다. 보통 이제 평균 점수하고 이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형소법 95점 정도 되는 친구가 조정했을 때 한 60점 정도.
그다음에 형법 80점 정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9점 뭐 이렇게 나오고 경찰학 85점이 아마 조정 점수가 아마 60점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학 85점은 60점대로 계산이 되게 되지만 영어나 한국사는 85점 그냥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영어하고 한국사는 한 문제당 원래 이제 20문제씩 보게 되니까 한 문제당 5점 꼴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5점이 그냥 5점 원점수에 반영이 되지만 법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볼 때 5점으로 계산되는 경우보다는 3.0에서 한 3.5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2개 맞으면 법과목이 3개 틀려도 오히려 이제 영어에서 2개 맞은 친구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가 이제 절대적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올해 2018년도 2차 시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시험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이번 합격한 친구들 보니까 대충 공통 과목인 영어, 한국사 점수가 대충 한 150점대 정도면 붙었던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과목 점수가 되게 낮은 경우에는 뭐 160점대까지 가지만 기본적으로 법과목에서 대충 한 80점 정도를 찍었다고 봤을 때는 보통 150점 정도면 그러니까 무난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럼 영어 수준이 과연 어느 수준이냐? 영어는 대충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상위권 수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요번 시험이 한국사 좀 쉬웠죠. 이번 2018년도는 한국사 좀 쉬웠는데 한국사는 다른 그 공무원 시험하고 경찰 한국사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시대순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석기나 이게 고대에 관련된 그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삼국 그 다음에 뭐 고구려, 조선 그 다음에 뭐 근현대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이 조금 경찰 한국사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단어가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문법이 한 5개, 그 다음에 대화문이라고 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영작이죠. 영작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가 이제 보통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독해 10개는 수능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 뭐 주제 찾기라든가, 요지,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불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가끔 이제 빈칸 추론이나 순서 맞추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순서 맞추기 문제가 이제 2개가 나와서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형태의 그 영어를 준비하시면 무난하게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 과목이 됐건 이제 비법 과목이 됐든 세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마 학원이나 이렇게 오시게 되면 대부분 법 과목을 많이 권해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비법 과목이 다 없어질 거예요. 비법 과목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목들을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경찰 실무를 보는 친구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3법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경찰학 그 3과목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점수 맞는데도 안정적인 점수를 맞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공통에서 한 150점, 그 다음에 법과목 80점 정도면 제가 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올해도 많이 뽑아갔고 내년에도 계속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컷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한 80점이 안 나왔었어요. 한 78점 되면 보통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한 12문제, 그러니까 한 60점 정도가 5년치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본 문제가 한 20%, 그러니까 20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한 20% 해서 그렇게 문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하게 되면 60점, 거기에 이제 기본 문제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 한 20점 정도. 그거만 제대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굳이 많은 책이나 뭐 심화 강의 이런 거 안 들으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오히려 경찰을 준비해서 100점 맞으려 공부하시면 제가 보니까 65점대 나오고요. 거꾸로 뭐 내가 한 80점 맞을게,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냥 마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90점대가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시험 그러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요거보다 더 재밌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을 준비하면서 이제 체력과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어떤 비중, 그 다음에 거기 면접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면접을 볼 때 어떤 요령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렇게 가산점 부분도 뭐 다 준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노량진에. 근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또 그 가산점을 따는 게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상하게 어려운 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산점을 또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짤막짤막하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습들도 제가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